정치 구단 박지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현대사 유튜브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걸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취급을 한다고 하니까 반가워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사 TV 많이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박지원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지원은 1942년 전남 진도 출생으로 목포의 문태고등학교, 단국대 등을 거쳐 1970년 럭키 금성사에 입사하게 된다. 그러던 중 미국에 있던 큰형의 권유로 박지원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1972년 동서양행 뉴욕 지사장으로 일하며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얼마 후 박지원은 종잣돈을 쥐어준 큰형의 권유로 가족 사업에 뛰어들지만 결과는 두 번의 실패. 3년 뒤인 1975년 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데일리 패션이라는 회사를 열게 된다. 당시 미국 흑인 여성들이 가발을 쓰는 게 유행임을 일궈낸 박지원은 한국에서 가발을 수입해 브로드웨이 한인타운 상점을 시작으로 백화점까지 판로를 넓혔고, 철저한 품질 관리로 한국산은 최고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주말도 없이 고객을 만나고 현장을 총괄했던 박지원의 데일리 패션은 순식간에 뉴욕 가발 시장 1위 브랜드로 떠올랐고, 재외동포 기업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정부 훈장을 수상했으며, 이로 인해 그는 맨하튼의 여러 채의 빌딩을 소유할 만큼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후 그의 경제적 성공은 명예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박지원은 1978년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도전했으나 한 차례 고배를 마셨고, 2년 뒤 재도전하여 제16대 뉴욕 한인회장에 선출, 1981년에는 미주 한인 총연합회장을 맡게 되고, 이후 그는 한국 정계 진출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 한국 정계 진출에 대한 꿈 때문이었을까? 박지원은 당시 권력자인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을 알게 되고, 80년대 초 전경환이 미국에 올 때마다 자주 만남을 갖게 되지만 교포들에게 달걀 세례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사연은 이러했다. 1981년 부당하게 권력을 잡은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미국을 방문했고, 이때 박지원이 한인회장 자격으로 환영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을 맡아 한 호텔에서 전두환 환영 행사를 열었던 이유 때문이었다. 이후 전경환이 박지원에게 전국구 국회의원, 현재의 비례대표직을 제안했으나 해외 교포는 안 된다는 전두환의 반대로 정계 진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전경환이 강남터미널 인근의 부지를 헐값에 사가라며 제안했으나 이때 박지원은 이 일이 훗날 정치를 할 때 족쇄가 되겠다는 생각에 계약을 진행하지는 않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경환과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1983년 박지원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사람은 당시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 생활 중이었던 한국 야권의 지도자 김대중. 박지원은 김경재라는 지인의 소개로 1983년 워싱턴 근교의 한 아파트에서 김대중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자리에서 김대중은 1980년대 초반 김영삼과 협력하지 못한 것이 군부 세력의 재집권 계기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역사의식,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말을 해주었다. 2시간에 걸친 김대중과의 대화에서 박지원은 감동했고, 자신이 전두환을 환영한 것과 정계 진출을 위해 전경환과 어울린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이에 김대중은 전두환이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을 환영한 것이니 잘못한 게 없다며 박지원을 다독였고, 무엇보다 한국의 물건을 미국에 팔았으니 우리 노동자를 위해 기여한 것이라며 박지원의 과거를 높게 평가했다. 이에 박지원은 선생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벽돌 하나라도 놓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김대중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은 김대중의 정치적 망명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정치적으로 어두웠던 시절. 그러나 박지원은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김대중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고 1년 뒤인 1984년 김대중이 미국 워싱턴에서 인권문제연구소를 설립할 때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1987년 한국에서 민주화의 요구가 강해지던 시기 6.29 선언 이후 김대중이 사면 복권되자 그는 미국 생활과 사업을 정리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때부터 김대중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온몸을 던지게 된다. 3개월 뒤인 1987년 10월 그는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에 입당 1992년에는 제14대 전국구 의원이 되어 김대중의 남자로 정계에 입문했고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공보수석, 문화관광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에까지 오르며 김대중 정권의 핵심 실세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2000년 6월 박지원은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실무 총괄을 맡았으나 김대중 정부가 막을 내린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수사로 구속 기소되었고 4년이 지난 2007년 특별 사면을 받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실세로 살아왔던 박지원은 옥살이를 하며 한동안 힘든 시기를 거쳤으나 정계를 떠나지 않았고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2008년에는 무소속으로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으로 2016년에는 국민의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맡으며 정치 구단의 면모를 보였었다. 하지만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민생당의 후보로 출마했으나 민주당 김원희 후보에게 밀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목포에서 낙선하게 된다. 그러나 석 달 만인 2020년 7월 당시 대통령인 문재인이 박지원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했고 이때 야당은 대북 송금 주역에게 정보기관을 맡기느냐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취임 이후 박지원은 국내 정치 개입 근절과 정치 중립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외부와의 단절을 선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후 정권이 바뀐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이 지난 5월 11일 박지원은 국정원장 사퇴 요구를 받은 뒤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에는 각종 시사 프로그램과 인터뷰에 출연하여 원로 정치인이자 DJ의 적자 이미지를 다시 구축해갔다. 하지만 한 달 뒤인 2022년 6월 그는 국정원장 임기 중 있었던 서해 피격 사건의 수사 대상자가 되어 검찰의 칼날 위에 서야 했는데 이때 박지원은 검찰 수사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수사를 받으면서도 방송과 다양한 곳에서 정치 구단의 면모를 보인 박지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고향인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에 출마해 무려 92.3%의 득표율로 당선되는데 이는 헌정사상 최고령이자 당시 전국 최고의 득표율이었다. 그리고 2025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전면에서 지원하며 DJ도 온갖 탄압을 딛고 승리했다. 국민이 결집하면 선거는 어렵지 않다는 발언을 하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서해 피격 사건 수사는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고 마침내 2026년 1월 검찰이 일부 항소를 포기하며 박지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2026년 현재 박지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고 현재도 금요일에는 지역구를 내려가고 월요일에는 다시 올라오는 금기 원래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구단 박지원, 그의 정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